조국 총사의 급문자로 영원히 빛날 승리의 치리치리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인민은 영조선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숨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21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송대히 경축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오광엽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부관장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영원한 전략 전술의 승리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라는 역사적 정의를 내리신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전승세대가 떠올린 공화국의 영광과 용의를 더욱 빛내이고 굳세게 이어가실 숭고한 웅지를 하루시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더욱 훌륭히 꾸며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전승 60돛을 맞으며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2년 7월 우리 기념관 건설에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개관을 앞둔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연료를 탈이나 현재 지도하셨고 그 기간에 100수십 차의 지도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이렇듯 세심하고 정력적인 용도에서 기념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용상 사진 문헌들이 천년색으로 수복되어 정중히 모셔지게 되었고 또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상황이 그대로 안겨오는 진열 형식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훌륭히 일도선 우리 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용도덕을 길이 빛내고 용조선의 승리 전통을 창조한 전승 세대 공적을 길이 전하는 혁명 박물관으로 법영청으로도 원자탄을 이길 수 있다는 전승 철학을 새겨주는 혁명대학으로 변변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조국 방위자들의 고귀한 몫이 영원한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도록 해주려는 우리 당의 요라의 사랑과 숭고한 의리의 세계에 또 맞들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미호가 훌륭히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무려 12차례나 찾고 찾으시며 전승 세대의 몫을 감높이 빛내어 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 열사들의 영웅적 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마땅히 우리 당이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열사들이 있어 우리 인민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청소년들과 인민들이 전승 세대들의 불멸의 비운을 영원히 추억하고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전쟁 노병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해주시고 전승 세대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송대히 진행되어 온 전국 노병대회와 전승절 경축 행사들은 전승 세대를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옥촉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축을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로 백돌불굴의 전형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내세워 주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펼쳐진 영광의 대회합들이었습니다. 전승 세대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이고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하시며 전승 세대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어 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도덕 우리심 속에 오늘도 우리 전쟁 노병들은 온 나라 인민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지녔던 고귀한 혁명 정신은 후손들의 녹수로 삶의 좌우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청을 쥐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빛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전승세대의 고귀한 정신이 꿋꿋이 이어지는 우리 혁명은 더욱 줄기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힘을 놓을 데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을 계기로 제품의 질 개선에서 확실한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제고 대책 월간에 지난 시기 나타났던 편향들을 극복 대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품질 감독원들이 자기 맡은 생산 단위들에 나가 생산자 대중이 질제고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그들이 질제고에 이바지 않은 기술적 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매 공정마다에서 분석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해주는 것과 함께 책임 일꾼들을 위주로 하여 겸직 검사원 제도를 내음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질제고의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 필요한 각종 칠감과 방수제도를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인 질 제고 방안들을 보단히 탐구 적용하고 있는 평양 정량 건재 공장의 일꾼들과 동업원들입니다. 지난 시기에 품질 관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서 올해에도 제품의 질 제고 사업을 첫 자리에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규격화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적 지표들을 다시금 세분화하고 두 단위 갱신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여서 상반년도에만도 12가지의 제품 규격을 새롭게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측정 수단들을 새로 포강하고 갱신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 품질 검사 수준을 보다 과학화하고 제품의 질 제거에서 실지 은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하 대성식료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제품의 질을 개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 누구나 제품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는 좋은 착상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월에 1차씩 공장적인 합평회를 조직하고 그 평가 사업도 실속에 대해서 질적 지표를 보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조국을 피로써 사수하고 대를 두고 이어갈 숭고한 정신을 마련해준 전승세대의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생을 경건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법영청과 원자탄과의 대결로 기록된 조국해방전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안아온 전하의 영웅들이 지녔던 조국소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전하의 영사들이 넋이 그대로 오려있는 수천여 종에 달하는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물에는 22종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조영구 동지가 오산 공격 전투에서 혼자서 미제 침략군 17놈이나 단숨에 찔러 눕힌 청창과 법영총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산 공격 전투가 진행되었던 1950년 7월 5일은 정말 우리 조선인민군과 미제 침략군이 처음으로 맞서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리고 초파열구를 낸 역사적인 날인 동시에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했던 조영구 동지가 전군에 육받던 용사로 소문나게 된 미운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적의 불의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 부대들의 진격에 당황망조한 미제는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24법영사단을 조선전선에 들이밀들이한 명령을 내리고 그 선견대로서 21년대 1대대 이른바 서미서 특공대를 오산 개선에 진출시켰습니다. 이 어산은 조선인민군과 미제 침략군과의 첫 격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제가 이 전투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매우 등등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먼저 방어에 유리한 이 어산 개선을 차지한 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미군이 전선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겁에 질려 도망칠 것이라고 혼장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 빠진 자들의 한간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한괴 씨는 7월 5일 오전 8시 16분 오산에서 미군 포병의 첫 포탄이 발사되어 조선인민군과 미군과의 사상 최초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미서 특공대는 조선인민군 땅크에 의해 돌파당하고 이후 법영에게 포위당하여 괴멸당했다고 썼습니다. 이 백공어미리포 그리고 7호미리 무반동포를 비롯해서 우리 인민군 한계리온대보다 더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던 이 스미스 특공대는 어산개선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에 의해 만신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난 이 전투에서 제4보병사단 제18보병연대 3대대 8중대 습격도에 속해 있던 저현구 동지는 양키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소멸하자고 외치면서 혼자서 법영 청창으로 미국놈들을 무려 17놈이나 찔러 눕혔습니다. 정말 한 번 청창을 찔러서 단번에 2놈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의 몸은 그야말로 소슬푸른 청창이었습니다. 이 저현구 동지는 특별히 몸집이 크거나 또 체력이 남보다 강한 그런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서 남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국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더욱 열렬한 것이었습니다. 해방전 고향에서도 타향에서도 피는 물나는 노예 살이 만국노의 소름을 뼈저리게 체험한 조현구 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죽어도 잃을 수 없는 조국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조현구 동지만이 아닌 전하의 용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이었고 의지였습니다. 하기에 그들은 보병총을 축혀들고 문자탄까지 휘두르며 달려들던 침략의 무리들을 무찔러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10대의 영웅동지들이 78명이나 있다는 강사동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들처럼 싸울 수 있겠는가, 또 그들처럼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묘기에 존수된 한자로 총에는 정말 영웅동지들의 거기한 넋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전하의 영웅들이 지녔던 수령결 싸움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을 제하면 우리의 총은 언제나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1950년대의 위대한 전승세대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총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전쟁노병 동지들은 후대들에게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과 고귀한 애국의 녹슬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승세대가 지녔던 애국의 녹슬이요 한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한교성 작업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중앙식물원 양묘직장 양묘 1작업반장 박명숙 동지를 김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장 동지는 16살 애어린 처녀 시절부터 57살이 되는 오늘까지 이곳에서 42년간을 일해오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작업반원들은 반장 동지를 가리켜 나무와 말하는 사람, 나무 어머니라고 정답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라는 부름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나무 어머니라는 말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박명숙 동지는 기자에게 나무모는 다 자기 살붙이라고 하루라도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맺어준 처녀 시절의 첫 작업반장이었던 전쟁노병 이형규 동지를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전하의 나날 불타버린 고지의 산발들을 바라보며 전쟁이 승리하면 저 산들을 꼭 푸르른 거목들로 뒤덮게 할 맹세를 안고 전후 중앙식물원에 대대배낭을 풀었고 이것에서 한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로병동지였습니다. 이 나무모는 다 나라의 제부야.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이제 자라서 거목이 되고 산을 이루고 조국 땅을 이룬다. 이것이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양묘공이 된 박명숙 동지에게 로병 반장 동지가 늘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김매기가 한창일 때 나무모와 다정히 얘기를 나누는 반장 동지를 보며 박명숙 동지는 나무와 무슨 말을 하는가 고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병 반장 동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애어린 나무모를 품에 안고 숨진 자기의 분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기는 나무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대장과 마음속 진정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전승세대의 피가 스민 이 땅에 나의 땀과 양심을 바쳐가리라. 처녀 시절 평범한 양묘공 직업을 잠시나마 후회했던 자신에게 삶의 본용을 심어주고 언제나 힘이 돼주던 로병 반장 동지.
그는 불치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자기를 찾아온 박명숙 동지에게 지금이 가물철인데 양묘정의 나무모들이 걱정된다고, 자기는 일없으니 빨리 가서 나무모부터 돌보라고 웃으며 그를 떠밀어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박명숙 동지는 반장 동지의 그 마지막 웃음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숨에는 자기 생을 다 바쳐 나라의 재부를 누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전쟁로병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몫이 어려 있었고, 저국의 나무 한 그루를 피와 목숨으로 바꾼 전승세대의 절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명숙 동지는 나무모들을 바라볼 때마다 로병 작업반장 동지의 마지막 당부가 귓전에 울린다고, 그래서 하루라도 일선을 놓으면 마치 그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물원 일꾼은 기자에게 박명숙 동지가 반원들과 함께 40년간 키워낸 나무로 100여 종의 600만여 그루에 달한다고 하면서 희귀수종과 채색수종을 비롯한 물림수종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것은 헐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묘공일 뿐 아니라 자체로 여러 수종의 번식 방법도 연구했는데, 지금 식물원에서 자라는 벚나무들도 그가 정자 번식에서 성공하여 키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취재 과정에 기자는 그의 거클진 손을 무심히 볼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애지중지 키우느라 거칠고 험해진 나무 무늬의 선. 천백마디의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한 생이 다 비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두 손으로 키워낸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지금 저곡 땅 방방곡곡에서 무성한 숲을 이루며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한 그루의 한 그루의 나무들은 다 내 자식들이나 같습니다. 나무와 말하는 사람, 나무 어머니. 정말이지 이 부름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그는 수십 년 세월 무심한 나무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가꾸는 법을 배워주고 일터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며 저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전쟁로병 작업반장 동지를 비롯한 혁명의 전 세대들과 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나무 앞에 서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이 마주보며 힘을 주고 격려를 준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춰본다고 그는 뜨겁게 말했습니다. 전쟁로병 반장 동지가 심어 가꾼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라났듯이 박명숙 반장 동지가 심어 가꾼 나무 또한 세세연년 저국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 계승 속에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자라나고 내 저국은 그 힘으로 더욱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향락을 위한 삶이라면 이렇듯 아름답겠습니까? 당과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돌기 위해 자기 일터를 억척같이 지켜가며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런 애국자들을 사회와 집단이 존경하고 후대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보성 없는 전쟁 70여 년의 승리는 위대하다, 이런 제목의 종론을 실었습니다. 종론은 전쟁과 그 승리에 대한 추억이 엇갈리는 이 시각, 우리는 또 하나의 준엄한 이야기, 3년 세월이 이어 오늘도 끝나지 않은 70여 년간의 전쟁에 대하여 말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세대의 전승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더 억세게 이끄는 강력한 힘의 분출로 될 것이며, 다가오는 자주의 새 세계의 승리의 기록, 역사의 시간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세계의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조선은 강하고 더 강해야 하며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반드시 조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주체의 붉은 샘물 이런 제목으로 북방의 철회기지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에 넘치는 혁신 창조의 숨결을 안아보며 쓴 기사를 싣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와 어머니 당의 육아 정책에 대한 각지 일꾼들의 고마움의 목소리를 전하는 글,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결사관틀의 실천력을 체질화하고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해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는 위대한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 실행의 자랑탄 실체인 선경마을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이 솟아나는 속에 청진시 나북농장과 룡암 남새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낙관주의자들의 대부대는 이렇게 자라났다. 이런 제목으로 조국개방전쟁 시기 당정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최근 연간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당결정 집행에 대한 투철한 관점을 심어주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차수리 분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단위 당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새 출발도 좋지만 보답의 마음이 더 장하다. 이런 제목으로 강서구역 원료기지 사업소에 탄원 진출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와 조국이 감 높은 칭호로 내세워준 공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의 분기에 나선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탈을 가하고 있는 소식과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약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것을 시대의 요구 국민의 마땅한 본분으로 새겨안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기사, 그리고 여러 단위에서 절약 사업을 잘하고 있는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당 정책대로만 하면 밀보리 농사에서 통장운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올해 전국적인 올곡식 농사 동영을 놓고 쓴 기사와 최근 날씨 상황과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 쓴 기사, 그리고 각지 농장들에서 농작물 비배관리를 알심 있게 하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보건부문에서 의사 호담당제를 부단히 강화하는 사업을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으로 풀어지고 책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기사와 보건부문 의료 일꾼들의 치료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총연 소식과 부르주아 사상문화는 인간의 건전한 의식을 덤먹고 사회를 철저히 부식시키는 독소라는 데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유라시아 경제동맹이 다국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독자적이고 새로운 중심의 하나로 서방의 패권을 허무는 유력한 극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급속히 확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쓴 기사와 러시아 외무성 부상 세르게이 랴브코브가 18일 한 국제회의에서 미국과 나토의 대결 책동에 대응할 입장을 밝힌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